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이병하 파트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김병수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후로 최근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주변에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무인 사진관 등등 네. 다양한 이제 무인 매장들이 저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준비하신 게 그런 무인화의 흐름을 서비스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커피 시장에 적용시킨 로봇 바리스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김병수 연구원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로봇 테마는 약간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라는 게 이게 산업용 로봇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들이 많이 좀 갖고 있는 시장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무인화와 관련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상황에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거나 또 그렇죠, 수요가 좀 높아지는 분야에서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비상장 기업들도 많이 지금 상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한금융투자 혁신성장팀에서 비상장 보고서를 냈죠. 비트코퍼레이션이라는 그 보고서 제목이 로봇 커피에 스며들다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커피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보편화됐고 시장이 크죠. 그런데 이제 말씀 주셨던 무인화 부분과 결합이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산업까지 확장될지가 저희가 좀 지켜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인 매장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키오스크가 최근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키오스크 쓸 때 많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죠. 원래 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해주던 일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는 종업원을 위한 복지라는 이야기를 있을 정도로 종업원들한테는 편리한 도구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쓰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위해서 그걸 설치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고, 그만큼 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 이제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건데, 그게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점점 고도화가 될 건데, 외식업에서 키오스크 도입률 추이를 보면 거의 2021년 기준으로 5% 육박하고 있고, 아마 2022년에 더 올라갔겠죠, 저 도표가. 저거는 우리 김병수 연구원님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인 매장 전망도 자료는 약간 24년까지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나요? 22년도에는 일단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6,000개까지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저 데이터는 이제 옛날에 나온 데이터여서 사실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 그걸 집계한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팬데믹 기간을 또 거치면서 글로벌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그런 무인화의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런 도표에 좀 올라가는 각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오스크 같은 간편한 결제 도구부터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인 매장 시장 성장이 될 수뿐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도표 한번 김병수 연구원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보통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고용주는 해당 부분에서 보이는 50대 859만 명이 되고, 현재 아르바이트생은 20대 672만 명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40대가 50대로 올라서고 10대가 20대로 가면서 그 이제 40대는 809만 명에서 10대는 459만 명으로 그 격차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인구 구조가
키오스크 같은 좀 약간 불편한 기계도 도입해야 될 정도로 그런 시장을 형성되고 있는데, 무인 매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토대가 국내 시장의 경우 이런 인력 수급 불균형 같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다음 차트 보시면 이제 임금 상승까지도 그런 추이가 이어지는데요. 음식점과 주점,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르바이트의 수요가 높은 자료죠. 인력 채용 계획 및 부족률이 이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추이 보시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또 최저임금 상승까지도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이 구조적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인화 매장이 커질 수뿐이 없고, 로봇 도입이 좀 가파를 수뿐이 없는, 속도가 가파를 수뿐이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계속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영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이제 국가입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자영업자 수는 약 한 26%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약 한 13%포인트 정도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수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쟁도 가중돼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는 뭐 가감이 있긴 하지만 장기 계열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장으로 자영업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데 인건비 같은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도 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수익성은 좀 계속 떨어질 수뿐이 없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앞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부담 가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인화를 앞당기는 그런 국내의 특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구 구조도 젊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젊은 인구의 인건비 부담도 낮다고 한다면 굳이 무인화를 서두를 수는 없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딜레이 시킨 그런 사례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노동 환경이라던가, 물론 거기도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환경은 우리보다 좀 우호적으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환경이 그닥 이제 사람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무인화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도입이 좀 빠르게, 무인화의 침투율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뭐 이런 주요 자영업의 뭐 개폐업률도 데이터가 있는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은 독서실의 경우 개업률과 폐업률이 일반적인 생활 밀접 업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독서실이라 하면은 이제 인력을 가장 빠르게 이제 무인화로 대체한 산업군 중 하나인데, 이제 무인화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서로 다른 독서실 간 차별성이 없어지고 개업도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경쟁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개폐업률이 높게 이제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개업률도 높고 폐업률도 높고, 네. 기술에, 그러니까 무인화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무인화를 도입하지 못한 데는 또 폐업하고 있고, 그런 차트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제 무인화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서실 뭐 사장님과 친했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이전 인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독서실 간 서로 차별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경쟁이 오히려 더 비용 부담 쪽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네요. 네. 오히려 무인화의 도입으로 경쟁은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서비스 로봇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서두에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 로봇 테마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비스 로봇 도입은 이제 서빙과 제조, 결제를 아우르는 분야까지 좀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해당 자료에 이제 왼쪽 도표에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국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치킨, 커피, 그리고 피자, 아이스크림 이런 기업들이 보통 오프라인 매장이 대부분 이제 무인화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무인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다양한 이제 요식 업체들이 치킨,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전망은 당연히 계속 확대 일로입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도 확대를 많이 보고 있는데 대신에 로봇 시장마다 차별화는 있을 거예요. 각 시장의 각 국가의 규제나 법률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래도 국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로봇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고 미리 좀 받아들이기에도 용이한 시장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에 좋은 시장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요식 업체들이 로봇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번 신한투자증권에서 소개해드렸던 비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1위 로봇 바리스타 업체입니다. 결제 전문 기업 다날 계열사 다날 FMB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런 바리스타, 무인 바리스타 로봇을 고도하면서 그리고 자체 아이메드라고 하는 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아이메드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도 주목했던 기술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아마존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될 만큼 이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점점 좀 기술이 진보되고 있지만 그 로봇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있는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점포수 추이를 보면 1세대가 시작하고 나서는 점포수가 2019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한 30개가 넘었는데 2세대 출시에서는 거의 90개 육박했고 3세대 출시 이후에 그 속도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 시장도 분명히 국내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진입하는 시장인데 보통 여러 그런 이제 브랜드라던가 그런 걸 다 보고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로봇 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자영업자들이 왜 비트코퍼레이션을 쓰는지 그런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이런 자영업의 환경 그리고 인력 불균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자영업 환경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 기업으로 저희가 선정한 게 국내 1위 로봇 바리스타 업체인 비트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비트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3세대 이후에 많이 자영업자들이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효과겠죠. 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들은 브랜드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골목 곳곳에도 커피 전문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창업도 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진입과 퇴출이 좀 쉬운 시장인데 그래서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실패를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선택지 중에 하나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브랜드라던가 방식을 선택할 건데 로봇으로 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서 3세대부터
뭐 뭐 3세대부터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 차트를 보시면 처음 1세대가 나오고 나서는 2019년 말에는 한 30개가 넘었던 그런 점포수가 2세대 때는 이게 2021년 2분기 상반기까지인데 거의 90개 육박했다가 3세대가 나오고 나서 거의 170개까지 아마 지금 더 추이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커피점 전문점을 창업을 생각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선택한 이유를 봤을 때 첫 번째 이 로봇 바리스타의 커피 맛도 중요하겠죠. 온도 그리고 그 관리도 용이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비용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비트코퍼레이션으로 해서 받은 데이터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평균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총 창업비가 물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대 비용은 별도긴 하지만 순수하게 이 장비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 그리고 뭐 처음에 뭐 초기 프로모션까지 감안했을 때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제 커피 전문점 중에 아무래도 이제 좀 요즘에 저가 브랜드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창업 비용에 좀 부담이 낮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봇을 썼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피 맛이 중요한데 그쵸. 그런 관리도 이제 아이메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리 플랫폼도 고도화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그럼 그 아이메드는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메드는 원격으로 매장 관리가 가능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인 매장을 차려놨는데 계속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면 그게 무인 매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몇몇 편의점이나 그러니까 무인화를 표방하는 그런 이제 점포 가보시면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뭐 무인 매장이라고만 그렇죠. 하는 이제 무인 매장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100% 완벽한 무인 매장을 위해서는 보안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손님의 동선도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커피 맛을 관리하는 원재료의 유무도 중요하고요. 관리 유무도.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면 물론 이제 심각한 문제의 경우는 사람이 출동해서 예스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 저희도 뭐 IT 기기를 다룰 때 보면 굳이 사람이 출동 안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뭐 차트 글씨를 보시면 좀 그림의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이메드의 운영 관리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장비 상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시면 원자재도 그렇죠. 원자재 현황, 뭐 주문 성공률, 뭐 제조 현황 이런 거를 이제 이 무인 로봇 바리스타를 이제 차리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그 집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그냥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인데 뭐 이것만 있다고 해서 또 신뢰도가 높진 않은데 막상 계속 운영을 하니까 3세대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를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확보된 거죠. 이제 본격화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퍼레이션을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앞서 저희 차트에서 치킨, 뭐 커피빵, 뭐 아이스크림 또 뭐가 있었죠? 이제 치킨, 피자, 커피, 아이스크림 이게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거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해질 건데 중요한 건 선점 효과고 그리고 상용화에 약간 그러니까 상용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이 신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보더라도 뭐 국내에는 뭐 비트코퍼레이션, 뭐 고피자, XYZ 그리고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네요.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비슷한 회사가 이제 카페엑스랑 저기 밑에 있는 줌피자를 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들은 이제 2018년에 창업을 해서 2018년 당시에 창업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사업을 철수한 상태인데 이제 저 기업들이 당시에 저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받았는데
왜 잘 안 됐냐를 살펴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다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만 해도 무인 매장이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무인화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피트코퍼레이션, 고피자, XYZ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카펙스 같은 경우는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죠? 몇 년? 그때가 이제 2018년. 아, 정말 네. 예, 좀 선도 기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비트코퍼레이션도 보면 거의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비트코퍼레이션이 다른 기업들하고 약간 다른 점을 네. 꼽자면은요, 이제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학자들이 이제 네. 로봇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이거 상용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 네.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그 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커피 마시는 사람 마음도 알고 네. 점주들 마음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커피 프랜차이즈의 달콤이 아무래도 못하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날이 결제 시스템도 잘 갖춰진 회사고, 네. 그래서 다방면에서 다날이 판단했을 때 이 로봇을 가지고 최적화된 시장을 찾은 거고, 네네.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날 기업에 어느 정도 좀 후광 효과도 좀 봤을 것 같고요. 네, 그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버텼던.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런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이제 지금은 비상장이 많이 있는데 상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2023년부터는 본격화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 같은 부분도 분명히 시장이 커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주변에 무인 로봇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많이 생기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유심히 보시다가 그럼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한다 그러네, 아니면 상장을 해 있네 하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투자 아이디어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무인화 테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 혁신 성장 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병수 연구님도 마지막으로 이 무인화 로봇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무인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 파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저희가 몰랐지만 되게 빠르게 저희에게 다가왔음에도 저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많은 무인 매장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걸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잘 접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주제 선정해가지고 이런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리즈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자료로 이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